구독자 여러분, 백사실 계곡 또는 백석동천을 들어보셨나요? 어디에 있냐고요? 서울에 버젓이 자리하고 있는 계곡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식물다큐TV의 강PD입니다. 오늘은 백사실 계곡 생태탐방 이야기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곳을 소개해보면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에 위치해 서울의 한복판에서 시원한 물줄기가 쏟아지는 폭포와 계류가 있는 백사실 계곡은 수질이 1등급 수준이며 1급수 지표종인 도롱뇽을 비롯해 각종 개구리와 버들치, 그리고 파충류인 아무르장지뱀, 가재, 꺽지 등이 살고 있는 등 다양한 생물체가 서식하고 있는 청정 생태지역으로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계곡 바닥부에 저서동물인 날도래 등 총 46종이 서식하고 상수리나무, 느티나무, 소나무 등 다양한 식생이 자라고 있으며 서울시 보호종인 오색 딱따구리 등의 야생조류가 살고 있는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곳이며, 백석동천의 백석은 백악산을, 동천은 산천으로 둘러싸인 경치 좋은 곳을 말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2008년 국가지정문화재인 명승 제36호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곳이며, 도성밖에 조성된 벼서 관련 유적으로 사랑채, 안채와 연못 등의 흔적과 인근에 백석동천, 무람 등이 새겨진 바위가 있으며 백사 이양복의 별장 또는 추사 김정희가 머물렀던 별서정원이 아닐까 추측되는 곳입니다. 세검정에서 계곡으로 이어지는 곳은 계곡물이 흘러내리고 깎여진 바위 등은 훌륭한 경관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계류 주변에 집과 건물이 난립해 자리하고 있고 하수구관이 계곡으로 나와 있어 아쉬움이 남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저를 포함한 환경과 생태를 사랑하는 뜻 있는 분들이 모여 환생플러스라는 이름으로 생태탐방 모임을 만들어 첫 번째 탐방으로 백사실 계곡을 다녀왔는데요. 인원은 8명으로 생태답사에는 많지도 적지도 않은 적당한 인원이 함께했으며, 여기에서 만난 식물들의 모습과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구독자 여러분들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버드나무가 있어 버드나무의 종류별 각각의 특성을 살펴보면, 버드나무는 잎이 길쭉하지만 가지들이 밑으로 처지지 않는 특성을 하고 있으며, 왕버들은 버드나무 종류 중 잎이 가장 큰 종류이고, 수양버들은 나뭇가지가 많이 늘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류 초입 풀섭에 나팔꽃 같은 꽃이 있었는데요. 확인 결과 유홍초였습니다. 나팔꽃은 낮에는 꽃잎을 오므려 있다가 밤에 피는데, 꽃잎이 크고 꽃 색깔은 푸른색, 자주색, 붉은색 등이 있으며, 유홍초는 낮에도 꽃이 피어 있고 나팔꽃보다 꽃잎이 작은 특성을 하고 있으며, 꽃 색깔은 짙은 붉은색을 하고 있는데, 맥꽃과의 식물 종류는 나팔꽃, 미국 나팔꽃, 큰잎 나팔꽃, 유홍초, 큰잎 유홍초, 맥꽃 등 여러 종류가 있어 정확히 구분하기는 어려운 식물들입니다. 유홍초 바로 옆에 인동초가 덩굴을 뻗고 있었는데 꽃은 보이지 않아 사전에 찍어놓은 영상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인동초는 남쪽 지방에서는 잎을 달고 겨울을 나기 때문에 잎이 겨울을 참아낸다 하여 인동초라 이름 지어졌으며, 중부 이북 지방에서는 잎이 대부분 떨어져 이듬해 봄에 새로운 잎이 나옵니다. 꽃은 흰색으로 피었다가 시간이 경과하여 수정이 이루어지면 꽃의 색이 노란색으로 변신을 하는데, 이것은 벌과 나비가 꿀을 채취하기 위해 왔다가 공을 치고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품절여임을 공표하는 것 같은 나무로, 이러한 재미있는 특성 때문에 금운화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조금 위쪽으로 올라가니 작은 밭에 들깨가 심어져 있었고 열매를 맺고 있어 들깨와 참깨를 소개할까 하는데요. 이 영상 역시 사전에 촬영한 영상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먼저 참깨는 참깨과로 7, 8월에 연분홍색의 꽃이 줄기 윗부분에 있는 잎 겨드랑이에 한 개씩 밑을 향해 달리며,
씨방은 4개의 실로 다니고 흰색의 종자가 있는데 종자는 50%가량이 기름으로 되어 있고 참기름을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들깨는 꿀풀과로 5월 하순경에 파종하여 10월에 수확하며 잎은 쌈채소로 먹는 깻잎을 말하고 종자는 갈색으로 동글동글하며 들깨는 40%가량이 기름으로 되어 있고 들기름을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보이는 것은 애기똥풀인데요. 앞전에도 애기똥풀에 대해 설명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애기똥풀의 종자와 발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성숙된 애기똥풀이 길쭉한 종자 주머니를 가지고 있는데 이 안에 종자를 꺼내어 확대하여 보면 종자의 옆에 하얀 파풀 같은 것이 붙어 있는데요. 이것은 엘라이오좀, 즉 종침이라는 것으로 지방산, 아미노산, 포도당 등으로 만들어진 화학물질입니다. 이것은 영양분이 많이 들어있어 개미가 이 종침을 물어다가 새끼들에게 먹이고 종자는 땅속에 버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종자를 땅속에 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애기똥풀의 기막힌 전술임에 틀림없죠. 이에 따라 애기똥풀은 이른 봄부터 늦가을까지 계속적으로 종자에서 싹이 올라오는데 이것은 개미를 이용하여 종자를 땅속에 심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것으로 백사실계곡 생태탐방 이야기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아직도 할 이야기가 많이 있어 2탄에 계속될 것 같습니다. 먼저 버드나무의 구별법을 알아보았고 나팔꽃과 유홍초도 구별해 보았습니다. 인동초는 수정이 완료되면 꽃색을 변하게 하여 품절여임을 벌들에게 선언하며 들깨와 참깨의 생태적 특성과 종침을 이용한 애기똥풀의 기막힌 전술 또한 알아보았는데요. 식물들이 모두 같은 방법으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각 식물마다 그들만의 계획과 전략 그리고 짜여진 각본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 식물의 두뇌 발전은 끝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확신으로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영상을 마칠까 하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식물 다큐 TV의 강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